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5년 동안 목숨처럼 키운 손주가 사실은 여러분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아이였다면 그래도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70평생을 살면서 사람이 평생을 다 바쳐 지켜온 게 단 하루 만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제가 품에 안은 건 하나뿐이었어요. 바로 제 손주 하늘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 병원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피가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을 맴돈 질문이 있었습니다. 진실이 중요했을까? 아니면 사랑이 더 중요했을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발견한 숨겨진 비밀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71살이에요. 사람들은 나이 들면 추억이 많아져서 좋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추억이 많아질수록 잃은 것도 많아지니까요. 7년 전 남편 김영수 씨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 밤 병실에서 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3시간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죠. 간호사가 와서 제 손을 떼어낼 때까지요. 장례식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더군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정막이 소음보다 더 시끄럽다는 걸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들 민수가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제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다녔고 수진이라는 착한 여자와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하늘이가 태어났어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하늘이를 처음 봤을 때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눈을 꼭 감고 자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 아이만 있으면 된다. 이 아이만 무사히 자라주면 된다고요. 민수가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하늘처럼 맑고 넓은 아이로 자라라고요. 저는 그 이름이 참 좋았습니다. 그땐 몰랐죠. 그 이름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이름이 될지. 하지만 행복은 3개월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늘이가 태어나고 딱 3개월 후 민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 응급실, 중환자실, 그리고 장례식장, 2번째 장례식이었습니다. 7년 사이에 남편과 아들을 모두 보내게 됐죠. 장례식장에서 민수의 영정사진을 보는데 그 아이가 웃고 있더군요. 32살의 젊은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수진이는 3달 된 아기를 안고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이 손주만큼은 제가 지켜야겠다고요. 그날 이후 5년 동안 저는 하늘이를 키우는 것만으로 살아왔습니다. 수진이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시작했고 저는 낮 동안 하늘이를 돌봤어요. 아침 7시면 하늘이가 왔고 저녁 7시면 돌아갔습니다. 그게 제 하루였어요. 도시락을 싸고 밥을 먹이고 낮잠을 재우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공원에 데리고 나가 놀아주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하늘이는 정말 귀여운 아이였어요. 2살 때는 저를 한미라고 불렀죠. 3살 때는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하루 종일 질문을 쏟아냈고요. 4살 때는 제 무릎에 앉아서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가 4살이 됐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유치원에서 자기 이름을 쓰는 법을 배워왔는데 집에 와서 계속 이상하게 썼어요. 김하늘이 아니라 오하늘이라고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죠. 아이들은 글자를 헷갈리니까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 계속 오하늘이라고 썼습니다. 종이에도 그림 뒷면에도 심지어 벽에 크레파스로도요. 제가 물었어요. 왜 네 성을 오라고 쓰냐고. 그랬더니 하늘이가 옷 속에서 금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작은 금패에 알파벳이 새겨져 있었어요. OH.
그 아이는 말했죠. 엄마가 태어날 때부터 걸어줬고 이게 자기 진짜 이름이라고요.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출산 선물로 특별하게 만든 거겠거니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모든 진실을 밝히는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일은 수진이의 행동이었어요. 하늘이가 5살이 되던 해 초부터 수진이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자꾸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무슨 서류 같은 걸 서랍 깊숙이 숨기는 것도 봤어요. 한 번은 제가 우연히 수진이 가방에서 떨어진 명함을 주었는데 변호사 사무실 명함이었습니다. 가족법 전문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왜 며느리가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만났을까요? 혹시 재혼이라도 하려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요. 세 번째는 하늘이가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낮잠을 자다가 자주 잠꼬대를 했는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자다가 울면서 말했어요. 다른 엄마, 다른 집이라고요. 깨워서 물어봤죠. 무슨 꿈 꿨냐고. 그런데 하늘이는 잘 기억을 못했어요. 그냥 무서운 꿈이었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자꾸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다른 엄마? 다른 집?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하늘이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던 기억의 조각이었다는 걸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갔어요. 체온이 38.5도까지 올라가서 혈액 검사를 했죠. 검사실에서 하늘이가 주사 맞는 걸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작은 팔에 바늘이 들어가고 빨간 피가 주사기에 차오르는 걸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빨리 끝나라. 우리 하늘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요. 3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편도염이고 혈액형은 O형이라고요. 그 순간 귀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O형. 병원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민수는 AB형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헌혈하러 갔다가 알게 된 거예요. 희귀 혈액형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게 기억났죠. 그리고 수진이는 A형이었어요. 장가 가기 전 건강검진 결과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AB형과 A형 사이에서 O형이 나올 수 있나요? 저는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했지만 그 정도는 알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손이 떨렸어요. 수진이는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늘이를 안고 있었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민수가 AB형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아니에요. 분명히 AB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 오래된 서랍을 뒤졌어요. 한참을 뒤지다가 찾았습니다. 민수의 2018년 건강검진 결과서. 거기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혈액형, AB형.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된 거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늙어서 헷갈린 거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켠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불안감이 밤새 저를 괴롭혔어요. 며칠 뒤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단골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지나가는 줄 모르고 옆 사람과 얘기하고 있었죠. 그 집 손주 아버지 닮은 데가 하나도 없대요. 눈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친자가 맞나 싶을 정도라고요. 발이 멈췄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 생각했던 거예요. 하늘이는 민수와 많이 달랐거든요. 눈도 동그랗고 코도 민수의 오뚝한 코와 달랐어요. 입매도 귀 모양도 심지어 손가락 모양까지 달랐습니다. 아, 엄마 쪽을 닮았나 보다. 수진이 집안 쪽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이제는 그게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거실에 앉아 그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전화할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고 서류를 숨기고 가족법 변호사를 만나고 그리고 그 금목걸이 OH. 이 아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수진이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표정이 안 좋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는데 그만 엎질러 버렸습니다. 바닥에 물이 쏟아지고 컵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수진이가 황급히 다가왔고 하늘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하늘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걱정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괜찮냐고, 다쳤냐고 물었죠.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아이가 아닐까? 정말?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하늘이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늘이가 자기 이름을 계속 잘못 쓴다고요. 성을김이 아니라 오로 쓴다고요. 유치원에 가서 공책을 봤습니다. 거기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하늘. 여러 페이지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하늘이가 자기 진짜 이름은 오하늘이라고 우긴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편함을 열었어요. 거기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발신인도 없고 주소도 없는 편지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열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순자 씨, 당신이 키우고 있는 아이가 당신의 친손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5년 전 하늘 산부인과 병원에서 신생아실 화재경보 오작동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기들이 일시 대피했다가 다시 배치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세요. 당신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1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를 불러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수진이는 편지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너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냐고.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사실 3개월 전에 자기도 똑같은 편지를 받았다고. 그래서 변호사를 만났고 병원에 문의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요. 다만 당시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만 했답니다. 그리고 그 금목걸이 OH. 수진이가 털어놓았어요. 그건 수진이가 걸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이가 병원에서 나올 때 이미 목에 걸려 있었대요. 수진이는 병원에서 준 기념품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건 다른 아기의 목걸이였던 거죠.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OH 오하늘. 하늘이가 계속 자기 성을 오라고 쓴 이유. 하늘이가 잠꼬대로 한 말. 다른 엄마, 다른 지, 혈액형 O형. 민수와 전혀 닮지 않은 외모. 그리고 익명의 편지. 우리가 5년 동안 키운 하늘이는 우리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 진짜 아이는 어디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DNA 검사를 하기로요. 병원에 가는 아침, 저는 하늘이를 오래 안고 있었어요. 그 따뜻한 체온을, 그 작은 심장 박동을 느끼면서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사실에서 하늘이의 작은 팔에 바늘이 들어가는 걸 보며 속으로 수백 번 사죄했어요. 미안하다 우리 하늘아. 정말 미안하다. 하늘이가 물었어요. 왜 또 병원에 오냐고요. 저는 건강검진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하늘이가 다른 할머니 손을 잡고 떠나가는 꿈. 제가 낯선 아이를 안고 오는 꿈. 민수가 나타나 저를 원망하는 꿈. 결과가 나온다는 날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수진이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봉투를 건넸죠.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열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가 대신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친자 가능성 배제, 김민수와의 관계, 친자 가능성 배제, 박수진과의 관계. 그 글자들이, 그 차가운 글자들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배제, 배제. 우리 하늘이가 정말로 우리 피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 종이만 바라봤죠. 우리 진짜 아이는 어디 있는 거예요? 수진이가 울며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출산하신 병원에 문의해 보는 게 좋겠다고요. 우리는 그날 바로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5년 전 하늘이가 태어난 병원, 하늘 산부인과. 그날의 기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민수가 태어났다고 전화했을 때 제가 병원 복도를 뛰어갔던 기억요. 하지만 지금은 그 복도가 무덤처럼 느껴졌어요. 산부인과 원장실에 들어갔을 때 원장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더군요. 그리고 물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거냐고. 5년 전 그날 밤에 대해서요. 원장님이 파일을 꺼내 보여줬어요. 2020년 10월 15일 밤 11시 42분. 신생아실 화재 경보 오작동. 당시 신생아 4명이 일시 대피. 해배치 과정에서 착오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착오라니요. 착오라는 한 단어로 두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원장님이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당시 혼란 속에서 발생한 일이라고요. 원장님이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날 같은 시간대에 출산한 산모가 한 분 더 계셨다고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산모 이정희, 남아 출산, 보호자 오말자, 시어머니, 신생아 이름 오하늘, 오말자, 오하늘, OH.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키운 하늘이는 오말자 씨의 손주였던 거예요. 그럼 우리 진짜 손주는 오말자 씨가 키우고 있는 거였죠.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미 오말자 씨 측에서도 연락이 왔다고요. 3개월 전에요. 그쪽에서도 DNA 검사를 했고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랍니다. 3개월 전? 그럼 그 익명의 편지를 보낸 사람은? 제가 물었어요. 혹시 편지를 보낸 게 원장님이냐고요.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법적으로 먼저 알려드릴 수 없었다고요. 하지만 당사자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다고요. 원장님이 말했어요. 오말자 씨께서 오늘 오후에 병원에 오신다고. 만나시겠냐고요. 오후 3시 상담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보다 조금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어요. 저와 똑같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죠. 그리고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참 후 오말자 씨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가 키운 아이라고 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민수다. 그 아이는 민수의 어릴 적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눈매, 코, 입맥, 귀 모양까지. 마치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물었어요. 이 아이 이름이 뭐냐고요. 민호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서 지었대요. 민호. 저도 사진을 꺼냈습니다. 하늘이 사진. 오말자 씨가 그 사진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며느리 정희를 닮았다고, 눈이 똑같다고, 웃는 모습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오말자 씨가 말했어요. 사실은 자기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냐고요. 오말자 씨가 말했어요. 민호가 2살 때부터 이상했다고요. 며느리랑 하나도 안 닮았거든요. 그래서 3년 전에 몰래 DNA 검사를 했답니다. 3년 전? 그런데 왜 이제야 말하냐고 물었어요. 오말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용기가 없었다고요. 만약 바꾸면 민호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자기도 며느리도 그 아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보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오말자 씨가 말했어요. 5년을 키웠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넌 우리 아이가 아니야 라고 말하냐고요. 저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 아이들한텐 죄가 없다고요. 우리는 이틀 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하늘이를 오래 안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보내야 하는 걸까? 하늘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오말자 씨가 민호의 손을 잡고 왔어요. 저는 하늘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요.
두 아이가 서로를 보는 순간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가 민호를 보더니 웃었어요. 처음 보는 아이인데 말이죠. 민호도 하늘이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피가 말하는 걸까요? 두 아이 사이에 뭔가 특별한 게 느껴졌어요. 아이들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서로 이름을 물어보고 같이 놀자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 동안 오말자 씨와 저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말자 씨가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오말자 씨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바꿔야 하는 게 맞지만 아이들한텐 죄가 없다고요. 그리고 저는 제안했습니다. 우리 함께 키우면 어떻겠냐고요. 아이들을 법적으로 바꾸지 않고 대신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두 아이가 서로를 알아가게 하는 거죠. 오말자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다고, 아이들한텐 덜 상처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덧붙였어요. 슬슬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요. 오말자 씨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이와 민호는 이제 친구라고, 특별한 친구라고요. 그리고 말자 할머니와 순자 할머니는 너희 둘 다의 할머니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공원에서 만나요. 하늘이와 민호는 이제 제일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같이 놀자고. 오늘은 뭐하고 놀까 하면서 뛰어다니죠. 하늘이는 오말자 씨를 말자 할미라고 부르고 민호는 저를 순자 할미라고 불러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민호는 제가 해주는 반찬을 좋아하고 하늘이는 오말자 씨한테 그림을 그려서 선물해요. 6개월 전 우리는 아이들에게 조금씩 진실을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하늘이와 민호를 앉혀놓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병원에서 바뀐 거라고요. 그래서 피로 따지면 하늘이는 원래 말자 할머니 손주고 민호는 원래 순자 할머니 손주라고요. 아이들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물었어요. 그럼 친구가 아니냐고요. 아니라고 했어요. 친구 맞고 가족이라고요. 너희는 두 집안의 아이들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아이들은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전이었어요. 하늘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미, 나 진짜 할미 손주 아니면 할미는 나 안 사랑해요? 저는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늘아, 사랑은 피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매일 손을 내밀고 다시 잡아주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럼 할미는 나 사랑해요? 당연하지. 할미는 하늘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넌 할미 손주 맞아. 하늘이가 제 목에 팔을 감았어요. 나도 할미 사랑해요. 할미가 제일 좋아요. 그 온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민호도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자기는 어느 할머니 손주냐고요. 저는 민호에게도 똑같이 말해줬습니다. 넌 두 할머니의 손주라고, 할머니는 너를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한 달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5년 전 그날 밤 근무했던 간호사가 저희를 만나고 싶다고요. 우리는 병원 앞 카페에서 그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그 사람은 우리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요. 그날 밤이 자기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자기가 당황해서 아기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명찰을 잘못 채웠다고요. 그날 밤 신생아가 4명이었는데 자기가 그중 2명의 명찰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늘이와 민호였다고요. 5년 동안 괴로웠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답니다. 그러다 3년 전 오말자 씨가 병원에 문의했을 때 알게 됐대요. 자기 실수 때문에 두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요. 간호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원장님께는 말씀드렸다고 원장님이 편지를 보낸 거라고 자기 대신 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익명의 편지를 보낸 사람은 원장이었고 원장에게 진실을 말한 사람은 이 간호사였던 거죠. 오말자 씨가 물었습니다. 당시에 CCTV는 없었냐고요.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있었지만 원장님이 삭제했다고요. 병원 명예를 위해서요. 자기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막지 못했답니다. 5년 동안 두 가족이 진실을 모르고 살았던 건 한 사람의 실수와 또 한 사람의 은폐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간호사에게 화를 낼 수 없었어요.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계속 죄송하다고 했지만 저는 말했어요. 이미 지난 일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요. 간호사가 어떤 길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고, 함께 키우기로 했다고 했어요.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피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고요. 그게 더 강한 것 같다고요. 지난 주말 하늘이와 민호가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두 아이는 나란히 앉아서 크레파스로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죠. 제가 물었어요. 뭐 그리는 거냐고요. 가족이요? 그림을 보니 놀라웠어요. 거기엔 할머니 2명, 엄마 2명, 그리고 아이 2명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말했어요. 이게 우리 가족이라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어제 하늘이가 편지를 줬어요. 할미께. 할미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미예요. 나는 할미 손주가 되어서 행복해요. 사랑해요, 하늘이가. 민호도 편지를 줬습니다. 순자 할미께 할미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나는 할미가 2명이라서 행복해요. 사랑해요, 민호가. 저도 편지를 썼어요. 우리 하늘이 민호에게 할머니는 너희 할머니가 되어서 정말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할머니 손주로 있어줄래? 사랑한다, 할머니가. 가끔은 그날 병원 복도를 떠올립니다. 결과지를 받아들던 그 순간을, 친자 가능성, 배제라는 차가운 글자들을.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아마 똑같이 했을 거예요. 하늘이를 품었을 겁니다. 민호도 사랑했을 거고요. 진실이 중요했을까요? 사랑이 중요했을까요?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길을 비추는 등불이고 사랑은 그 길을 끝까지 걷게 하는 발입니다. 둘 다 필요해요. 진실이 없으면 방향을 잃고 사랑이 없으면 걸을 힘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진실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지만 사랑은 우리가 누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하늘이 생일이에요. 케이크를 준비하고 민호도 초대했죠. 5말자 신의 가족도 오실 거예요. 우리 7명이 함께 노래를 부를 겁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요. 그게 가족이에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가족. 사랑이란 건 선택입니다. 매일 다시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 등불을 들고 그 발로 걸어갑니다. 하늘이와 함께, 민호와 함께, 5말자 씨와 함께요. 여러분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내 가족이에요. 그럼 저는 케이크를 준비하러 가야겠네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